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솔직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선박의 납포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네, 한국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납포했다더니 결국은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해권 과시, 적대 관계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말이죠. 이란이 직접 언급한 동결 자금 7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인질극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다.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란의 발표가 공개되자 AP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란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동결된 자산은 한국의 세 군데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R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이 최소 70억 달러에서 많게는 90억 달러 정도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5,600억 원에서 9조 7,200억 원가량 됩니다. 외국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각별했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도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이 맡긴 초과 지급 준비금이 3조 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치면 거의 10조가 넘죠. 이란이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현재 이란의 상황은 무척 좋지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국민들의 삶도 팍팍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이란에게 지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 승인을 받은 뒤 이란 백신 구입 비용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핵 개발에 매달리던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제달러 금융 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이란 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백신 비용을 달러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는 보낼 수는 없지만 백신의 경우 구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역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란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분위기였고 이란 내에서 반한 감정이 줄어든 건 역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란 측이 백신 관련 제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송금 과정에서 달러화로 바꿔 미국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한국 선박이 납포된 시점입니다. 지난 4일은 양국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곤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10일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선박을 납포한 군대가 혁명수비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주요 이권을 장악한 강경파입니다.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액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원유 대금과 맞바꿔 이란에 제공하는 물품 액수가
너무 적다고 줄곧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액수는 1680만 도수 접종 분량에 해당하는 2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26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지원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란 외교부 측은 성명을 통해서 선박 억류와 원유 대급을 연기해 협상하자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 언론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테헤란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제1부통령과 한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원자재, 의약품,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의 돈과 맞바꿀 우선 교환 품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논의했다. 네, 한국 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납포는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일부러 강경파를 내세워 이 기회에 이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납포는 인질극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건 일방적으로 이란의 몫이 될 겁니다. 거기다 미국이라는 배후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 항공모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주둔시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당장 선박을 풀어주라고 권고했죠. 한국도 최정예 부대를 파견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주 이란 대사관 소속 영사를 선박이 억류되어 있는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파견키로 결정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외에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도 이란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조기에 억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 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억류 이유와 억류 해제 시점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샤베스티리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 경위를 묻고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만을 돕고 있죠. 결국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 거침없이 판매하며 대만 요새화 작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로이터를 포함한 세계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에 대해서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도 판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시뮬레이션으로도 대만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상 전투에서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패배했었죠. 그런데 이번 병력 증강까지 이어지면 중국이 대만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수출하자는 무기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대상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km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영 중인 정밀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래미알이 중국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영 중인 무인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무인기라 운용하는 쪽의 인명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푼은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입니다. 하푼을 도입하면 중국 해군이 대만 섬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확정이 된 5가지 무기만으로도 중국은 대만을 만만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단교했죠. 중요한 무기들을 대만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아주 가끔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고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몇 개라도 수입할 수 있으면 정권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대만으로서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후부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에도 중국의 반발을 물리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F-16V 전투기와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죠. 대만은 사실상 경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공중과 육상의 핵심 전력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도입의 전략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도 100억 달러, 우리 돈 1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도입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했다. 이 전략은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이 미수복한 영토인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수교 당시 약속한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 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응은 대변인 논평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미국 CNN 방송이 중국 관영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 주석은 선정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광둥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해병대 기지를 찾아가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수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해병은 다양한 임무를 갖는다.
해병대에 대한 요구는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전투에 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훈련 기준과 전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 주석은 전쟁과 관련해서 특정한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단연 대만입니다. 두 나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대만 침략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 점령할 수 있는 중국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모두 공식적인 입장들입니다. 현재 대만의 총독은 완전히 미국의 편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이 7정의 핵심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지난 8월에는 이 최고위급 관료가 대만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는 이 대만 단교 이후 최초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더 가까워지고 대만의 병력이 더 강해지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에는 중국 전투기 30여 대가 대만 경계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50회 가깝게 중간선을 넘어왔습니다. 대만 본토 인근으로 거의 근접한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만이 격추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